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여성 성기능 장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성 성기능 장애의 많은 유형들 사례도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이거를 파헤친 분들이 성의학 쪽에서도 아직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두 분이 어떤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짚어보시죠. 실은 굉장히 많은 성학자들이 했지만 여성 성기능 장애는 치료가 쉽지 않고요. 굉장히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하느님한테 착한 일을 해갖고 하느님이 상을 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 상으로 그 사람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다리를 놔달라고 했대요. 하늘에서 통하는 다리를 이렇게 놔달라고 했더니 하느님이 그건 되게 너무 어렵겠다. 그러면 좀 다른 건 없니? 그랬더니 제가 여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느님이 그건 나도 못한다. 차라리 다리를 놔주겠다. 더 어렵군요. 예. 네. 그만큼 맞아요. 여성의 마음도 어렵고 그 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성기능 장애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성을 알면 우주를 아는 거네요. 우주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거죠. 저도 가끔 친구 남자 친구들이 물어봐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도대체만 모르겠다. 맞습니다. 조금 알 것 같으면 또 다른 여자 대비해보면 걔는 또 다른 유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스킨십을 여성 위주로 했다고 해서 악플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원한테 여직원한테 얘기했더니만 그렇게 해도 남자들 못 알아들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의학적으로 의사나 환자들이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환자 중에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성기능 장애라고 얘기하는 여성이 2%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말하는 여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본인이 장애인으로 취급받는 게 좋겠습니까? 성기능 장애도 장애인데. 그러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문 의료인이나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불만 쪽에 대해서 전문 상담 같은 뭐 이렇게 치료사한테 가면 문제 해결에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해 두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실망감, 분노, 화, 뭐 적대감 이런 것 때문에 그 두 파트너 사이에 영원한 어떤 그 후유증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들 화병 있잖아요. 네. 화병이 사실은 여기서 많이 기인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화병, 기는 게 우울증, 아니고 그죠? 대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풀어주면은 릴렉스 되면서 편안해지니까 또 행복감이 몰려오는데 그런 게 계속 안 풀리니까 쌓이면은 이제 정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화가 온 거가 결국은 신체적으로 다른 증상들을 많이 유발시키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신체적인 문제도 심지어는 암도 이 섹스 불만족하고 많이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어떤 남성이 인식해야 됩니다. 발기가 안 되는데 그 후에 이유 없이 계속 부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부인도 몰라요. 막 성질 내고 계속 화를 내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부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화나게 하니까 부인이 그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부인의 친척이 왔는데 때리고 그래갖고 결국은 지금 뭐 이혼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잠재적인 이유 중에 남편이 최근에 발기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호스타일해진 거예요. 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부인한테든 부인 친척한테든 자기가 나중에 생각하면 자기도 이해가 안 되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그 성적인 문제가 결국 가정의 문제나 이혼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걸 파보면 그런 남자의 발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화가 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성학적으로 성학자를 찾아와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원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불일치, 욕구의 불일치는 충동을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원인이 되고 파트너는 거부당했거나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느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 둘 사이의 관계 구조가 형성하는데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커플 간의 본질이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성기능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버니 질버길드라고 하는 성학자가 위대한 섹스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당신 자신과 당신 파트너의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것. 그리고 성적 능력이나 오르가즘보다는 흥분이나 재미나 사랑, 욕망과 같은 쾌락에 기반을 둔 섹스를 할 것.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파트너의 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맺을 것. 그다음에 섹스, 감정, 관계에 대해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것. 그다음에 당신 자신의 성적인 요구와 파트너의 요구에 대해서 똑같이 민감할 것. 그리고 당신과 파트너 사이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바르게 평가할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재밌고 뭐 이렇게 흥분되게 하는 그런 꼭 오르가즘이 목적이 아닌 섹스를 하라는 것이. 그 우리가 쾌락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이미지즘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금욕주의냐 쾌락주의냐 중세에서도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네. 결국 금욕주의에 손을 들었거든요. 귀족들이. 네. 그게 이제 서양사를 보면 철학사든. 그런데 금욕주의에 손을 든 귀족들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서민들, 농노들, 일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제가 어저께 밤에 스카이 힐링을 보다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 이제 감자를 먹는 농민들 네. 이란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그 저녁 식사가 하루 종일 노동하잖아요. 1년 네. 내내. 그런데 저녁 식사가 감자 몇 알이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서 저렇게 착취를 당하구나.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귀족들은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성적 욕구도 자제해야 되고 너희들은 금욕해야 된다. 이렇게 문명이 흘러온 거거든요. 네.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있어요. 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뭐 세계사라든지 공부하면서 쾌락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이. 근데 쾌락은 좋은 거예요. 즐거울락 아닙니까? 재미있어요. 재미. 네, 유쾌하고 즐거운 거고 재밌는 거잖아요. 재미. 인간이란 존재가 재미를 빼면 뭐하고 살아요? 네. 재미있는 거 빼면 짐승들도 재미있게 동물들도 자기 유희를 즐기며 살잖아요. 네. 인간은 유희적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뭔가를 얻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자기한테는 즐거움이고 유희고 네. 그렇죠?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학교로 가고 아니면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런 쾌락, 개인의 쾌락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지금 명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쾌락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려면 그것에 대한 요인이 있어요. 어떻게 재밌게? So 어떻게? what? How? 소화. 좋은 유머 감각. 네. 유머 재밌게 해줘야 되고 네. 자신감 갖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줄 두고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아, 본인이 갖췄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그런가요? 그리고 파트너를 열망하는 마음과 느낌을 요거는 갖게. 이도사님이 열망하실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파트너를 이거 너무 아닙니까? 너무 맞습니다. 열망하는 것처럼 옷을 벗겨도 막 흥분하는 아니, 것처럼. 나도 열망해 지금 키스를, 제발 나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 사람은 정말로 강렬하게 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다음에 자발적이고 다양한 섹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재미없는 이게- 거야.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자 씻고 샤워하고 침대에 눕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고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성교에 대해서 환상을 갖거나 기대를 갖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판타지가 있어야 돼요. 기대를 갖게 뭔가 좀 다르게 오늘 너를 뿅 가게 해줄게. 오늘은 또 어떤 최고의 서비스로 이런 거 있잖아. 오늘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그러니까 뭐 어떤 기대 그다음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재미있는 것을 함께 해야 돼요.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전에. 뭐 영화를 보든 맛있는 걸 먹든 뭔가 이렇게 재밌는 장소 이벤트를 가든 재미있는 것을 함께 해주고 그다음에 좀 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더 흥분하고 그다음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상대방의 성적 흥분을 증대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해서 네. 신음소리가 나고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거다.
실은 나의 신음소리가 상대방을 자극시키죠. 그럼요. 그리고 남자도 상대방도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네. 마음껏 좀 신음소리 좀. 그 기사 보셨어요? 옆방에서 신음소리 난다고 대학생이 옆방 가가지고 패가지고. 아, 이렇게 참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 예, 신음소리를 즐겨야지. 왜 그걸 그 사람은 아마 히스테리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성기능 그렇지. 아니, 장애니까. 신음소리 들으면서 자기는 자위를 해. 그럼 되잖아요. 상상하면서 왜 그걸 갖다 패냐고. 남 행복한 꼴을 못 봐가지고 참. 그러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까 거울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도 성에 대한 치료 중에 하나거든요. 전신으로 거울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검사하는 건데 전신 거울을 사용해서 이제 몸을 벗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거나 손거울을 사용해서 여자는 자기 성기 잘 안 보이거든요. 남자는 페니스가 뭐 단순하지만 여자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손거울을 사용해서 당신의 성기를 살펴보고 이제 특징도 보고 어떻게 다른지 어디를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본인 자신의 성감대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섹스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섹스 세라피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이 이거예요. 셀프 익셉. 네. 네. 본인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퍼스트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 성기를 그려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흥분 전, 흥분 후를 다시 그려갖고 오라 그래요. 예. 남자들은 발기 전, 발기 후. 여자는 오르가슴을 느끼는 거, 자유행위로 오르가슴을 느끼기 전, 느낀 후 자기 성기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좋네요. 애기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숙제를 내주거든요. 생각보다 여성들이 자기 성기를 한 번도 못 들어다 본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본 놀라운 사람은 정도예요? 90%는 안 볼 거래요.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박 원장님은 매일 남의 거예요. 매일 보시잖아요. 매일 몇백 아니 100개씩 보죠 이렇게. 참 괜찮은 직업이지. 특별한 직업이십니다. 남자들이 하고 싶은 첫 번째 그 우선순위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래요. 그러니까 저는 네. 비뇨기과 의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제가- 태어나면 그렇게 하세요. 예. 아니면 딸을 낳아서. 아니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으면 네. 그 남성 누드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예전부터 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해보세요. 아, 그래서 요즘 남성 사진, 제 핸드폰 유출되면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몸의 이완 및 탐구인데 30분에서 60분에 걸쳐서 몸을 완전히 이완해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샤워를 하거나 여유롭게 목욕을 하면서 이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벗은 몸 그대로를 자신의 몸과 성기를 만지고 살펴보기 위해서 편안한 장소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기 몸을 사랑해야지 상대방의 몸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알아야지 상대방하고 하는 섹스에서 어떻게 오르가슴을 느끼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어디를 만졌을 때 오르가슴을 느끼면 파트너한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면 뭘 요구를 할 거를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액을 어느 정도 강도로 몇 분 정도 해야지 오르가슴 느낀 줄 알면 그걸 파트너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G스팟 위치가 어딘지를 알면 힘을 줄 때 남자한테 그 남자 삽입 각도나 이런 거를 조절시킬 수 있거든요. 좀 더 뭐 곱게 몸을 숙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르쳐서 어떤 강도를 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지피지기 해야지 백전백승이거든요. 먼저 자기 몸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근데 여성들이 네. 자기 몸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부끄러워하죠. 이게 문제야. 그게 아니라 바디 이미지인데 네. 우리나라가 성형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이유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대요. 예. 실은 유방 확대술을 얘기했는데 유방 확대술이나 얼굴 성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실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못생겼다고 느껴도 본인 스스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절대 성형 안 해요. 그렇죠. 그게 국민소득 4만 불 이상이면 그렇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국민소득 4만 불 이상이면 성형외과가 잘 안 된대요. 예.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도국이나 못 사는 나라는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대요. 특히 미스코리아 선발대에 그 반대했던 그 여성 운동가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미스코리아 선발대 같은 그런 그 미인 선발대를 하면서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걸 하면서 그 미인의 정형화를 만들어서 모든 여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성형을 부추기고 예. 그렇다고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바디 이미지가 부정적인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특히 남성이 페니스 사이즈 뭐 이런 거 강도 이런 굵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거나 예.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온 어떤 그 산모가 있는데 애 둘을 낳았는데 예. 남편이 군인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섹스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남편이 뚱뚱하대, 살이 쪘대. 예. 남편이 옷 벗는 걸 싫어한대. 부인한테 자기의 뚱뚱해진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뚱뚱해지면 남자 페니스가 적게 느껴지거나 적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그런 것이 싫어서 안 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살을 빼야겠더라고. 그러니까 실은 섹스 성기능 장애 말하기 전에 바디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든지 그걸 교정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바디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몸의 반응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상대하고 성적인 대화나 그런 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랑해주면은 네. 몸이 아름답게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감 본인 스스로 없애야 될 거는. 체력도 그렇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몸에 이렇게 막 빛이 나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를 이제 그걸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쁘다 하면 이뻐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행인데 이완된 상태에서 몸의 감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고 스스로 기분 좋게 하면서 제 몸과 성기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탐색해 보는 거거든요.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지 않고 이런 연습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보고 또 오르가즘을 느끼지 않고 성적인 쾌감을 경험해 보는 것이 목표예요. 그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도중에 오르가즘을 느낄 것 같으면 이제 감각을 줄이고 자극을 줄이고 또 오르가즘을 느끼지 않고 몇 차례 반복한 다음에 오르가즘을 느낄 때까지 계속 자유행위를 하면 그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성감도 개발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오르가즘을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감이 덜 개발된 여성을 개발시키는 방법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유행위를 하면 본인의 성감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포르노를 통해서 남의 몸만 열심히 들여보지 마시고 네. 자기 몸을 좀 들여보시고 네. 그다음에 자기 파트너의 몸도 좀 네. 그렇게 면밀히 들여보시면은 거기서 좀 또 다른 차원으로 아마 열릴 겁니다. 아니면 이제 파트너끼리 서로 자유행위를 하거나 파트너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 자유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오르가즘 느낄 때 그때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걸 보면서 파트너도 그 상대방 파트너의 어디 부위를 어떻게 자극하는 건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서 서로 흥분도 되면서 서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남자들이 자유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짜릿해요. 전 진짜 흥분해요. 저는 한 번씩 시켜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자유 한번 해라고. 처음부터는 안 그러지만 좀 부끄러우니까 어느 정도 좀 친해졌을 때는 그냥 너가 하는 거 보고 싶어.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각적으로 걔가 왜냐면 그 자위라는 게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잖아. 비밀스러운 그렇죠. 거잖아. 아무한테는 안 보여주죠. 응,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자기가 은밀히 즐기는 건데 그거를 내가 바라본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뇌에서 쾌감이 느껴져요. 남성들은 더해요. 여자가 자위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 무슨 여러 가지 채널에서 그거 뭐 돈 내고 훔쳐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자기 파트너 거 보라 이거지. 응? 돈 내고 남의 여자 거 들여다보지 말고. 파트너가 안 해주니까나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거나 하겠죠. 해달라고 요구를. 조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무슨 경험요? 여성이 자유행위 하는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자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하셨거나. 많지는 않고요. 네. 자유행위를 예전에 하는 사람을 봤는데 예. 어떠셨어요? 그 여성분이 이제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초기에 머릴 때는 조금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섹스 후에 섹스 후에도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그거는 거는 덜 만족스러웠던 그렇지. 그건 그런 거죠. 그거는. 나는 상당히 만족시켜줬는데 불구하고 물어봐야 돼요. 더 하니까 좀 이렇게 생각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전에 해야지. 후회하는 본인의 느낌하고 거는. 상대방 느낌이 한 다르다는 두세 시간 거. 했으면 많이 해준 거 아니에요? 4시간이요? 두세 시간 정도. 두세 시간 많이 해줬는데 네. 클리토리스가 좀 덜 자극됐나 보다. 더 고무다리- 하고 싶었나 고무다리 보다. 긁었나 봐요. 그게 초기였잖아요. 그때가. 아무튼 좀 그때는 어릴 때에서 공부하기 그런지 전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아마 강하게 오래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의아하고 조금 예.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럼?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계 자체가 그냥 만족스러우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해본 커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포르노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커플들끼리 서로 자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가 네. 쉽지 않을까요? 장백지 네. 장백지 안 보셨죠? 어떤 걸?
장백지가 그 유출됐었잖아요. 네, 그 애인이 유출한 거? 예. 안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저는 또 그때 제가 장백지를 좋아했거든요. 네. 이쁘잖아요, 청순하고. 네. 근데 그래서 구했어요. 그게 한 2003년 뭐 이쯤일 거예요. 장국영 죽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구해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네. 그게 진관인가? 네. 그인가? 그 남자가. 네, 그 자기 집에 데리고 네. 가가지고 뭐 집이 되게 뭐 소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한쪽 벽에 장백지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교복 비슷한 옷 같은 거였던 것 같아. 다리를 벌리고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이제 나중에 팬티 내리고 팬티 입고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한 10컷 정도 있어요 사진이. 어우 되게 야하더라고. 나중엔 자기가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사진만 봐도 얘 되게 흥분했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배우니까 카메라 앞에서 렌즈 앞에서 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막 자위하는 모습에 대한 쾌감이 상당히 있겠다라고 제가 심리적으로 유추를 좀 해봤죠. 이번에는 장백지가 한국 여자 대만계 한국 여자 소개하고 또 유출시켰던데. 아니 그 남자애가 그 남자가 네, 그 남자가. 진관인가 뭐야. 그 남자가 옷을 파는 무슨 사장인가 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돈 모델로. 많은 집이잖아요. 그 돈 많은 집인가 봐요. 네. 참. 그 평생 못 고쳐요. 그리고 뭐 걔 죄졌나? 왜요? 아니 너무 많은 여자를 땀먹은 게 죄라면 죄인데. 어쨌든. 아 그 사진 유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걔는 참 그것이 근데 내가 보기엔 취미생활인 것 같다는 거지. 예, 취미생활이고 유출시키는 게. 그게 뭐 유출시키는 게? 네,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유출되겠어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지. 유출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은밀하다면 뭐 그다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때가 대단한 플레이보이다. 체력도 안 돼 보이더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관음증으로. 그러겠죠. 그다음 이제 성보조기구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자기 손이나 이렇게 오르가즘 잘 못 느끼거나 성감이 잘 개발이 안 돼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파트너가 없어요. 그럼 싱글일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여자들의 장난감, 여성용 장난감이 진동기하고 딜도거든요. 이것을 혼자나 뭐 파트너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혼자 사용할 때는 자유행위 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파트너가 삽입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 잘 못 느끼면 그 진동이나 딜도를 자기 클리토리스에다 올려놓으면 섹스하는 도중에 동시에 오르가즘 얻을 수 있거든요. 남성들 같은 경우도 뭐 인공질이나 뭐 이런 인공구강 이렇게 했고 인공구강도 구강 모양이 갖고 거기다가 이제 오랄 섹스하는 것처럼 하고 거기다 삽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게 네. 딜도나 이게요. 네. 바이브레이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별로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남편이 섹스 안 해주는데 네. 나가서 바람 높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그냥 손가락으로는 오르가슴 잘 못 느끼는 사람한테 쉽게 3분 안에 오르가슴 오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르가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도구들이 안 좋습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도구 뭐 가지, 오이 뭐 이런 거. 근데 바이브레이터가 남성이 오히려 더 말랑말랑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삽입해갖고 그런 것만 있지 네. 음액을 작용 못하죠. 진동이 아니라 진동이 자기 팔이 아프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셀프 진동을 하잖아. 너무 강한 자극하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 정상적인 자극에 반응 안 하겠어요. 근데 또 1, 2주나 한두 달 쉬다 보면 또 다시 약해져요.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베티다슨이 하는 거는요. 히다치에서 나온 건데 엄청나게 큰 거기다가 파워도 엔진도 엄청나게 센 거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불감증인 사람들을 치료를 해요. 아 세게 해서. 굉장히 세게 해요. 초기에 저는 이 대학원생 하나를 만났거든요. 네. 여대생. 하루에 5번, 10번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성도 있을 수 있겠죠. 남자들 자위에. 그런데 남자친구도 자위를? 있는데 자위를 이제 바이브레이터로 하루에 5번, 10번씩 한대요. 그리고 상당히 즐긴대. 네. 근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하고는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한 강한 자극. 자극만 이렇게 하다가 정상적인 자극에 반응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쉬면 또 다시 작아져요. 그 좀 역치가 스레시홀드가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걱정할 건 없는데 손으로 부드럽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손으로 해갖고 느낄 수 있으면 손으로 하는 게 좋긴 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유기구 갖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집에 놓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으로 되면 낫지. 근데 문제는 손이 자유기구만큼 강력하고 빠른 속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천천히 해갖고 느낄만 하면 속도가 그러니까 남자들도 실은 슬로우 앤 소프트가 맞긴 한데요. 슬로우 앤 소프트 되다가 막상 삽입해갖고 피스톤 운동해서 사정할 때쯤은 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사정까지 가려면 강하고 빠른 자극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손으로 안 될 경우는 바이브레터를 사용하게 되고 아니 이제 손으로만 하는 거가 좀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진동기도 써보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활용하는 원한노님은 괜찮- 사용을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저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딱 보면 알죠. 뭐. 저는 사용해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치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강한 자극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쉬어보고 메일도 해보고 해봤는데 쉬었다가 하면 다시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그 사람처럼 하루에 5번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생각날 때 이제 해보는데 테스트용으로도 해보고 해보는데 별로 그 강도 때문에 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삽입 섹스를 했을 때 오르가즘 못 느낄 것이다.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 딜도를 네.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유럽가가 여행 갔는데 그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밤에 이제 호텔 잡아놓고 딱 이제 밖에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생전 처음 유럽 간 거죠. 20살 때 밤에 이렇게 그 남스퀘어가 세계적인 그 활락가예요. 그렇게 책에도 써 있어. 일단 거기를 가야 된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일단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뭐 짐 풀고 뭐 하니까 7시 뭐 나오니까 9시인데 뭐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시내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시내 투어 그냥 갔는데 뭐 양쪽으로 질비하게 환하게 불 켜진 가게가 있더라고요. 100m 양쪽으로. 그래서 이게 뭘까? 밤에 유럽 애들은 불을 끄는데 다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래서 뜩 봤는데 그냥 이런 게 그 밝은 유리창에 안에가 전부 딜도가 한 가게당 진짜 100개 정도의 딜도가 다 진열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과일 팔듯이. 양쪽으로 다 100m가. 아,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살색, 그러니까 백인용 핑크색 딜도, 뭐, 블랙, 투명한 거, 안에 물 차가고 물이 막 돌아가는 거. 진짜 별게 다 있어가지고 정말 그거 그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동양 여자애가 어린애가 옛날인데 가서 혼자서 구경하기는 뭐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구경해야 된다.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봤죠. 만져도 보고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무한한 딜도의 세계에 한번 저는 훅 빠져봐가지고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그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딜도에 대해서 아 이렇게 그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 정말 그때 포르노 없었을 때고 플레이보이 잡지 정도 보던 시절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청계천에 가서 비디오 애들이 몰래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는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은 딜도를 당당하게 샵에서 팔 수 있다라는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저는 진짜 네덜란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예. 제 책에도 제가 써놨죠. 그런 내용을. 저도 네덜란드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네덜란드는 멋진 아직도 나라예요. 공창제도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그 대신 성범죄가 굉장히 적은 나라래요. 굉장히 프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네. 자유로워요 많이. 그다음에 이제 천연 그 정력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50살이 넘어서 남성이 발기가 안 돼요. 운동을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기가 안 됐을 경우 실은 비아그라를 먹어서 습관이 되거나 중독될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비아그라 같은 알약을 먹거나 그다음에 그럴 경우 실은 최고 발명품이고 이거 노벨상 줘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연 정력제나 아니면 약품을 활용해서 그리고 요즘 비아그라는 또 파티 드럭으로 사용해요. 이제 미국에서 그러긴 한데 그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파티 드럭으로 남자나 여자가 비아그라를 먹는데요. 그러면 훨씬 남자는 발기력이 강해지고 여자는 질이 뜨거워진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도 좋고 오르가즘도 잘 느끼고. 여자한테도 좋다. 왜냐하면 비아그라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이잖아요. 결국 혈압약, 고혈압약으로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남성은 발기가 잘 돼도 발기력이 강도가 세지고 여성은 질이 뜨거워지면서 그쪽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더 잘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 드럭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천연 강장제인 뭐 굴이라든가 뭐 그렇죠.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활용해서 섹스에 활용을 하면 좋죠. 천연 강장제들은 뭐 적당히 활용할 수 있지만은 네. 비아그라 같은 거는 너무 장복하면은 내성이 꼭 있던데요. 그래서 50ml 먹던 사람이 100ml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긴 한데 네. 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먹을 때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조루인 남성들이 먹는 또 약이 있거든요.
뭐 1, 2, 3인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30분, 1시간씩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약도 먹으면 그게 이제 SSRI인데 그런 약도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여자가 그 흥분할 때까지 21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그 약 먹으면 버틸 수 있어요, 당연히. 조루가 그렇게 오래 가는 약이 있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1, 2분 가는 게 뭐 한 3, 4분 정도 가는 정도 아니 30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30분 1시간에 갈 수 있어요. SSRI인데 비뇨기과 가면 처방 받으실 수 있어요. 박 원장님이 처방을 좀 하시죠. 중해제약에서 나온 줄리안이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그거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이름도 달에 이쁘네, 줄리아.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먹으면 엄청나게 늘어나요. 시간이. 남성분들 박 원장님 병원에 가셔가지고 처방 좀 받으십시오. 네, 제 예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왕창 처방해 주실 거죠? 아니 자꾸 보고 싶으면 세 알씩만 가져가시고. 농담입니다. 1년에 한 번 보고 싶으면 한 30알씩 가져가시고. 아, 이게 원격 진료가 돼야 되는데 지방에서도 그죠? 아, 화상으로 이런 의사들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반대합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성적 쾌감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섹스에 대한 신체적 경험을 향상시켜 주려면 일단 흥분을 강화해야 되고 흥분을 강화시키려면 쾌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흥분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파트너에게 내가 어떤 종류의 신체적 자극을 좋아하는지 보여주거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려운 곳, 등이 가려우면 우리 가려운 거 긁어달라고 할 때 거기 위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데 마사지나 키스 같은 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특히 키스할 때는 입술에 집중하고 심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관능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다른 데를 애무하면 그 신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훨씬 흥분이 되죠. 그 슈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의 향상을 위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바꾸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내줬어요. 처음에 서로에게 가까이 앉거나 가까이 누워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친밀한 관계를 다지는데 계속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나 머리를 부드럽게 만져줘요. 이게 지금 네. 탄트라의 그 명상 중에 그 감각 명상의 기본 그러겠죠. 스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완전 퍼스트 스텝은 아니고 퍼스트 스텝 중에서 이제 한 세 번째 단계 정도 되는데 바라만 보는 거예요. 마주 맞아요. 앉아서 서로 바라보고 만지지 않고 눈을 바라보고 상대의 몸을 바라보고 이런 이제 기본 초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여명 소장님이 발표한 그 책에도 보니까 예. 진짜로 서양 사람인데도 동양에 있는 성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연구의 끝이나 진리의 끝은 결국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파트너하고 함께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서 파트너의 몸을 천천히 그리고 관능적으로 비누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성기는 만지지 않아요. 비누칠하면서 서로 피부를 이렇게 부딪히면은 상당히 관능적인 느낌이 들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성기를 만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 감각 명상에서 네.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절대 성기에 먼저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럼 의도적인 금욕기간을 가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밥을 굶으면 굉장히 밥이 맛있어지잖아요. 예. 우리 금식 한 일주일 해보고 그다음에 오이 소백이 한번 먹어보세요. 엄청나게 맛있고 밥 한 숟가락만 씹어 먹어도 정말 밥 맛있거든요. 그 전에 입맛 없어도. 이게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마사지를 주고받아요. 하지만 성기는 만지지 않고 그 주변만 유혹하듯이 이제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촉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바디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고 이게 원래 네. 그 애 태우는 거 맞아요. 애 이게 더 태우기. 중요하거든. 밀당.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초반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연애도 밀당이지만 연애 단계 다음에는 이제 몸과 몸이 만나는데 여기서도 밀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주거나 너무 쉽게 갖거나 그러면 그 소중함을 몰라요. 실은 나쁜 여자나 나쁜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밀당이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내가 보기에는 부부 사이에 여자들이 막 울고 오고 막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 밀당 못해서 그렇거든요. 절대 밀당해야 돼요.
밀면 뒤로 물러서고 그다음에 땡기면 오고 이거를 잘해야지. 이거 연애 때뿐이 아니고 결혼 때도 잘해야 되고요. 섹스할 때도 밀당하셔야 되고. 이게 터치에서도 밀당이 필요하지만 섹스 시에도 밀당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아, 이거 상당히 높은 경지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입술이나 혀, 입을 이용해서 목이나 귀, 유두, 뭐 허벅지 안쪽,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이런 파트너의 몸을 탐색해요. 그 대신 시간을 갖고 아주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서두르지 말고. 그다음에 둘이 함께 외설적인 춤을 추면서 서로의 몸의 곡선과 감각을 느껴보고 그다음에 당신의 손을 파트너의 옷 안으로 넣고 파트너를 애무하시고 이게 지금 탄트라의 성의 의식이에요. 탄트라하고 네, 좀 탄트라 비슷하죠? 의식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네요. 탄트라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서로의 몸 옷을 천천히 벗기면서 서로에게 키스하고 애무하고 그다음에 나서 서로 가까이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이 옷을 벗기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옷을 셀프로 벗으면 안 돼. 딱 때가 됐다 그래 훌라덩 벗어 제끼고 막 물론 영화에서 가끔 급하게 필요할 때는 이제 막 그런 어떤 초급을 다투는 순간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서로 보기만 하다가 그럴 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됐을 때는 상대의 옷을 벗겨줘야죠. 상대의 옷을 내가 내 옷 벗으면 안 된다니까 제발. 특히 입하고 혀하고 입술로 서로의 몸을 탐색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애태우면서 그렇게 가야지 서로에게 소중하다는 느낌도 받고 그 흥분도 증가시킨다는 거고. 이게 입술로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입술로 이렇게 부분 이렇게 터치 잠깐 터치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쭉 훑는 듯한 느낌으로 가기도 하고 혀도 그렇고 이게 기법이 뭐 간단하게 입과 혀와 입술로 몸을 탐색한다. 이 기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몸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훨씬 섹스할 때 성감이 대단히 높아지죠. 한 5, 60배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성 반응이 일어나는데 21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여성이 뜨거워지거나 달굴 수 있기 때문에 밝아지죠. 예, 그 후에 삽입 섹스를 하면 동시에 오르가스를 느낄 지금 가능성이 이만큼 오는데도 굉장히 1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무의 정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슈나크는 친밀한 관계를 되살리거나 향상시키려면 현재의 관계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극 수준을 높이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고 더 가까워지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그래야지 되고 그다음에 섹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잘못을 해도 파트너에게 불만을 쏟지 말고 느슨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느슨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파트너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자의 혀가 내 몸을 닿는 게 싫죠. 빨리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섹스할 시간이 갔을 때는 조금 그 사람이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더라도 얼른 잊어버리고 오직 섹스에만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바꾸면 파트너는 덩달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회의가 일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새 파트너하고는 사실 이게 좀 가능해요. 왜냐면 없잖아. 안 좋은 기억이 쌓인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파트너들은 안 좋은 기억도 많이 있거든. 맞아요. 그것이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섹스리스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왜냐면 묵은 때를 어디서부터 치워야 하는지는 몰라. 제가 그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미운 점이 자꾸 보이니까 맞아요. 단점이 자꾸 보이니까 근데 저 사람이 사실은 장점이 많아서 처음에 장점이 보여서 저 사람하고 내가 연애를 했고 맞아요. 사귀게 됐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점 단점들이 늘어. 쟤는 섹스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분이라든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어느 날은 그러니까 섹스도 별로 이제 거부하게 되는데 가만 이제 반성을 해보면 제 자신이 저 사람 장점을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단점 보니까
미워지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 네. 저 사람도 나에 대한 판타지 갖고 있다가 같이 자주 보면은 안 좋은 거 많은데 네. 서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네. 장점을 더 크게 보고 단점을 작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건 약간의 이제 정신 수양인데 네. 예, 법륜스님이나 해민스님이 해줘야 될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섹스는 정신적인 것과도 통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입니다. 네, 불만 쏟아놓지 말고 느슨해지십시오. 네. 섹스가 잘 되면은 뭐 진짜 달통하는 거죠. 네. 예. 맞아요. 섹스 잘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뭘 조금 잘못했어. 용서 같아. 일단 그 순간 기분 나빠. 그리고 좀 그렇지만 용서되죠. 맞아. 얘는 섹스를 잘했지. 맞아. 나에게 정말 연락의 기쁨을 주었던 사람인데 내가 얘를 미워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친구가 없으면 야 헤어져. 끝내. 이렇게 선언을 딱 해요. 일단 여자들은 원래 조변 섞게 하잖아요. 감정이. 끝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지. 과연 끝냈을 때 누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줄 것인가? 그럼 새로운 섹스 파트너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얼마나 손실이에요. 귀찮아. 차라리 얘 좀 그런 걸 내가 도닥거려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발전을 하자. 이게 더 낫겠다. 네. 그런 거죠. 섹스를 잘하면 이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 못하죠. 그러니까. 이혼하다가도 억울해서 되냐고. 그러니까 섹스 잘하세요. 네, 진짜. 그럼 박 원장님의 결론은 섹스를 잘하면은 이혼율이 적다? 그렇죠. 인류가 평화로워진다. 칼로 물백이다. 네, 전쟁이 없어진다. 싸움도 칼로 물백이다. 섹스로 다 해결될 수 있다. 부부 문제. 그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음. 행복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스트레스 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는 가정생활에 지금 불만 와이프하고 섹스가 잘 안 되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상사조차도 불쌍한 놈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서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네. 그럼 와이프는 야한 옷을 입고 이게 또 애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또 그러면 또 그런데 아무튼 애들 학원을 돌리시든지 어디 보내버리시고 문 확 잠가버리고 최소한 방에서라도 부부 침실에는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룰을 좀 만드셔야 돼요. 네. 부부 침실에 들락날락거리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야. 엄마 아빠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얘들아.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네. 그래서 밤 9시 이후에는 부모님 방이라도 반드시 노크를 하고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고 카톡을 하든지 들어가도 됩니까? 이런 뭔가 룰을 만들어주시고 부부 둘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야한 여자로 변신하는 거야. 네. 와이프가. 입술도 좀 빨갛게 칠하고 말이야. 야한 옷 해가지고 또 남편 발도 좀 쫙 씻겨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힘들었지 이러면서 당신 너무 사랑해. 당신 때문에 난 사는 거야 이 세상을. 발 마사지 해주면서 쫙 탄트라 마사지로 오일 또 쳐발라가지고 또 샥샥 이렇게 해주면서 말이야. 성기는 자극하지 마시고 주변만 애태우면서 하고 싶어 하더라도 캄다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입술로 혀로 손으로 그 다음에 온몸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번 바꿔서 이제 체인지 10 그래서 여성이 뭔가 주도하는 섹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안 해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와이프한테 이 방송을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해주세요. 여보, 내가 요즘 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당신 정말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나 같은 못난 놈 만나가지고 말이야. 응? 이때까지 당신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시댁에 잘해주고 이러면서 오늘은 내가 당신 발을 씻겨줄게. 이러고 물 탁 떠다가 정성스럽게 발 씻겨주고 목욕시켜주고 여자가요. 정말 목욕시켜주면 정말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좋아. 조시 나오잖아요. 정말 좋아요. 목욕 싹 세심하게 씻겨주고 머리 감겨주고 그리고 머리 참 말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을 아름답게 침대에 탁 눕히고 정성스럽게 혀로 입술로 이렇게 탁 키스해주면서 그렇게 자극을 하시면서 한번 섹스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